타격을 덜 받은 그래서 업인물로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분이 지금 이재명 지사네요. 재보선 참패 이재명 지사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어느 분한테 지금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일전에 예. 이재명 지사하고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위기에 다름 많은 기회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본 사람이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다음번에 정권을 다시 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로 지금 타격을 받은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뭐 덕을 봤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다만 이 국면을 도정에 집중을 하면서 취약한 당내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번 결과가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다. 기회는 뭐냐? 다른 경쟁자들이 이번에 이제 선거와 연루되었던 많은 분들, 현재 총리님도 계시고 현재 대표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타격은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권 창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당에서 또 이제 같은 당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엄청나게 각을 세우면서 정권 창출이다라면서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레임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도 박근혜 후보가 안고 가지 않아도 되었었거든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안고 간다면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거리를 둠으로써 본인의 세력을 형성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친문 세력이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그 길을 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위기냐? 이분이 근데 각을 세우고 이제 혼자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내에 있거든요. 지금 이번 선거의 결과가 뭐예요? 민주당 똑바로 해라. 문재인 정권 똑바로 해라. 정책 다 대전환해라. 당신들 저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그렇고 다 잘못했으니까 정책 대전환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어제 민주당 의총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못했다. 우리 뭐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 대전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민주당 내에 있다가는 침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기라는 거죠.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바닥을 조금 더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현실적 딜레마가 좀 커진 겁니다. 뭐냐면 솔로로 달리는 게 무척 외로운 레이스가 되고 이건 끝까지 과연 우리가 이기는 싸움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두 번째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힘 빠졌을 때 살아있는 권력은 아무리 지지율이 빠져도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그때 고건 총리가 40%, 30% 후반대 가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제제기 하자마자 10% 아래로 쭉 빠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 대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현 정부가 각을 세우거나 혹은 이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기 칼날 세워야 되는데 이건 무척 리스키하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밖에서는 친문, 비문, 반문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조짐만 보면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국민의힘 세력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각을 세울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친문 그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물밑에서 이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 이제 세력 관계, 역학 관계, 또 이재명, 이낙연, 뭐 정세균 등등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분석 틀이 친문 비문으로 자꾸 합니다. 근데 우리 봉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친문 비문으로 이 나누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밥상 깔아주는 거죠. 예, 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친문 비문이라 하는 것은 이게 성립이 되려면 친문이든 비문이든 이게 개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파가 개파로서 존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강력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집행력이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개파로서 존재할 수 있거든요.